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사이쇼 히로시 작가님이 지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쇼 히로시. 1951년 나가사키현 출생. 성 마리안느 의과대학 졸업. 심신 일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이쇼식 아침형 심신 건강법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직장인,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성과를 보여왔다. 독창적인 강연회와 저서로 이른바 많은 사이쇼 지지자를 만들어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2.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3.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는 삶의 변화이다. 그는 당신의 직장 동료이다. 지금은 그와 당신이 포함된 팀장급 회의 중이다. 그의 단정하고 깔끔한 와이셔츠가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이 분명하고 자신감에 차 있다. 그가 제시하는 의견은 마치 모든 판단과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하듯 주저함이 없다. 당신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따금 졸기까지 한다. 와이셔츠 깃에는 어제 흘린 듯한 음식 흔적이 남아있다. 부장이 당신에게 의견을 구하자 당신은 회의 내용의 흐름도 잘 파악이 안 돼 눈치를 살피다가 겨우 우물쭈물한 대답으로 상황을 넘긴다. 회의가 결론에 이르고 부장이 각 팀의 역할을 나눌 때에야 겨우 당신 팀의 임무를 받아 적고 회의실을 나선다. 그 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예상되는 성과를 설명하고 그들의 의욕을 불태울 것이다. 반면 당신은 팀의 임무를 대충 나누어 팀원들에게 던지고는 의자에 몸을 묻을 것이다. 아침 회의도 그럭저럭 잘 넘어갔다는 안도와 함께. 그러나 머지않아 일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 회의하는 일조차 없어질지 모른다. 원래 그와 당신의 입사 때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엇이 그와 당신의 차이를 이토록 크게 만들었는가? 당신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아내의 내조에 문제가 많다. 팀원들이 무능하다. 회사의 경영 방침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의욕이 일지 않는다. 인간성이 좋다 보니 저녁 모임이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이유가 안 된다. 당신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 아침이다. 당신의 아침과 그의 아침이 어떤 모습일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신이 이불 밖으로 손만 겨우 뻗어 자명종 버튼을 누르고 다시 몸을 웅크릴 때 그는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침과 더불어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두 번째 자명종을 누르며 이 아침을 지겨워하고 있을 때
그는 아내와 얘기 나누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겨우 잠자리를 빠져나와 치약을 짜고 있을 때 그는 아내의 웃음 띤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서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밥상도 무시하고 아내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설 때 그는 한산한 전철에 앉아 책을 나누며 출근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서 손잡이에 매달려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그는 회사 책상에 앉아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자료를 챙기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출근 시각 5분을 넘기며 헐레벌떡 뛰어 들어올 때 그는 동료들과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당신의 동료이지만 곧 당신의 후배들이 그의 모습을 대신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위의 경우를 보며 단적인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신이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이건 경영자이건 프리랜서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잘못된 생활을 꼬집기보다는 오늘날의 인류가 급격하게 야행성 생활에 젖어들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처럼 밝은 밤을 갖게 된 것은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극히 짧은 최근의 일이다. 인류의 문명은 밤의 어둠마저 극복해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야행성 생활의 확산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생활을 이어왔다. 인간의 몸 또한 그러한 리듬에 맞추어 진화해 왔다. 그러던 것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야행성 생활로 바뀌면서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지난 세기에 등장한 수많은 새로운 질병들의 상당수도 여기에 기인한다. 인류는 점점 밤에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사회,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고착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질서를 무조건 원시시대로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친 야행성, 불규칙한 생활 리듬, 부족한 수면 등으로 개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병리적인 현상이 날로 더해간다. 위의 예처럼 현명하게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층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1975년에 비해 1995년에 기상시각이 무려 20분이나 늦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작은 차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야행성 생활은 건강은 물론 자신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다. 지금 아침형 인간으로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은 그래서 잠시도 늦추거나 안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아침형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침형 인간을 연구하고 전파해온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약속하는 4가지 변화는 이렇다. 첫째,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아침을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하루와 다를 바 없다. 반면 자연의 아침을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하루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여유란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리게 마련이다. 다급하고 여유 없는 자세로 대하는 일들은 대개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 비밀도 아침에 있다. 셋째,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대에 따라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다. 또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반면 이른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침형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넷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다. 건강 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야행성 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의 생활 습관이 그랬던 것으로 밝혀진 조사가 많다.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중년 이후 갑자기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을 이루고 건강도 지키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설령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 부었다 해도 규칙적인 아침형 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이다. 아침형 생활은 습관이다. 대부분 아침이 유용하다는 것.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책은 100일 동안의 변화를 주문한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변화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정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인간의 몸이 자연 상태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다. 100일을 짧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몸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00일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야행성 생활의 폐해와 아침형 생활의 효과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필자가 상담을 통해 과정을 지켜본 실제 사례들을 많이 실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언급했다. 또한 사례에 더해 과학적 근거를 통한 수면 시간, 지침 시각과 기상 시각 설정 등 하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3부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무리한 계획이나 실행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느리고 자연스러운 변화 흐름을 제시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거나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흐름상 매주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모델로 해서 개인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의사이다. 내가 아침형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의사였던 아버지의 유업이 계기이다. 아버지를 포함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행성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다.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생활 변화의 근본이라는 것. 아침형 인간이 되는 신통한 방법은 없다는 것.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절실함과 과감한 실행뿐이라는 것. 그렇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실행을 계획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의 실행에 함께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변화 의지를 갖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또한 당신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권투를 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리듬이다. 문명은 밤의 어둠을 극복했지만 인간의 밤이 이처럼 불야성을 이루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극히 짧은 최근의 일이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일출과 함께 일어났다가 일몰과 함께 잠드는 것이 당연한 생활 양식이었다. 너무나 기름을 태우는 수준의 조명기구로는 밤을 활용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행동 반경도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일도 극히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과였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밤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전기의 발견과 전등의 발명으로 인류의 밤은 수백만 년의 어둠을 걷어냈다. 그것은 곧 수백만 년 이어져 온 인간의 생활 패턴이 순식간에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류는 이제 금단의 시간이었던 밤 시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학습하고 생산하고 교제하고 유흥을 즐기는 등의 모든 행위가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밤이면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밤은 24시간 중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그러한 인류의 변화를 거들었다. 인간의 수면과 각성을 맡고 있는 것은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발하게 활동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쉬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뇌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 몸의 컨디션이나 주위의 상황을 살피면서 각성에서 잠으로, 잠에서 각성으로 가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밤이 되면 휴식의 임무를 띠고 있는 부교감 신경 기능이 활발해져 졸리게 되고, 아침이 되면 활동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발해져 움직이고 싶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생리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본래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고 심야까지 활동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하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인간의 생체 리듬이 그렇게 간단히 근본부터 변해버릴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장착된 놀라운 체내 시계. 박쥐 같은 야행성 동물도 많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주행성이다. 인간도 그렇다. 이런 주행성 생활을 수백만 년이나 계속해 왔던 탓에 우리의 몸속에는 자율신경이 24시간 단위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들도록 체내 시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체내 시계는 알수록 신비한 것이다.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계절, 1년 단위의 사이클마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건강 장수하는 사람 중에는 야행성이 없다. 지난 100여 년 사이 인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 하나가 평균 수명의 상승일 것이다. 무려 2배 가까이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인간에게 대단한 축복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병마의 고통 속에 늙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그보다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